네, 안녕하세요. 권희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최근에는 특집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고, 뭐, 좀 IR 그 주식 담당자 그랑도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런 것들도 좀 공유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오늘 시황과 뭐, 제 의견을 좀 버무려서 말씀을 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황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오르고 코스닥이 0.6% 정도 오르고 했는데 조금 사실 좀 부족했죠. 어저께 나스닥이 2% 오르고 다우가 1% 올랐던 와중에 더더욱이 저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8% 상승한 거에 비하면 조금 약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은 아무래도 그 테슬라가 8% 이상 올랐으니까 대장주가 8%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양극재 중심으로 좋았죠. 에코비가 8% 올랐고 뭐 포스코도 많이 올랐고 LNF도 거의 3% 오르고 네, 그다음에 뭐 LG화학, 뭐 삼성 SDI, SKIT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것들이 고르게 2%에서 3%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물론 기대치 대비에는 에코비 대비해서 에코비만 좀 특징적으로 확 올랐고 나머지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원래 테슬라가 8% 상승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로 뭐 저희한테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LFP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LFP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뭐 LFP 얘기도 하고 뭐 머스크의 그 망간 리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삼성 SDI에서도 얘기했고 BMW 그다음에 뭐 LNF IR 담당자 뭐랑도 얘기한 것들을 좀 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그 Q&A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그래핀 배터리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망간에는 흥미로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망간이 참조적으로 음, 가격이 리튬보다 10분의 1 가격이 더 싸죠.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머스크가 3분의 2 니켈과 3분의 1 망간으로 된 양극재죠. 그래서 이게 주체에 따라서 충전 방전의 그 방식에 따라서 이 양극재, 음극재가 캐서드가 해석이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큰 규모로 지금 니켈 수억 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료여야 된다. 그것은 아마도 LFP 또는 또는 망간 리치 이런 것들도 지금 고려되고 있어요. LFP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LFP 특집 영상들을 세 편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LFP 또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왜냐면 여기서 NCM 3원계도 그렇고 여기서 요즘에 많이 오른 게 니켈이 많이 올랐고 여기에는 주로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리튬이 여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둘 다. 그래서 리튬이 워낙 고가의 LFP 자체가 아무리 싸다고 하지만 리튬이 많이 들어가는 이윤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인 근간은 똑같기 때문에 이쪽도 많이 폭등을 했었지만 그리고 또 요즘에 거의 많이 지금 다시 내려와가지고 원래 적인 추세 곡선에 다시 수렴하게 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입니다. 다만 지금 일론 머스크도 원래 이런 폭발적인 투기적인 그런 수요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좀 이런 얘기가 망가는 이 얘기가 안 나왔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OEM 업체들의 마음을 한번 흔들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돌아왔지만 그런 장기적인 준비 과정에 있어서 많이 OEM 업체들이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것도 많이 올랐지만 이것도 올랐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LFP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30% 40%씩을 쓰고 있죠. 제가 그 내일 올려드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 영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LF 망간리치에 대해서 뭐 다 지금 원래 어느 정도 예견이 됐긴 했지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더 일론 머스크가 죄송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부분은 워낙 파급력이 세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간리치라고 하면은 망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이 가는 거예요. 지금 NCM 3원 개가 있고 쉽게 표현해드리면 NCM 3원 개가 진짜 완전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게 LFP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 NCM의 장점은 거리가 장점인 거고 단점은 비용이 비싼 거고 여기에서 반대로는 이제 정반대라고 보면 되죠. 거리가 안 나오는 거고 비용이 싸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좀 더 이쪽에 가까운 게 하이망간이에요. LFP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하이망간이라 보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 LFP보다는 지금 더 나가고 비용도 꽤 이제 LFP 수준으로 이제 좀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LFP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LFP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은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원자재 싸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비해서 기술은 똑같아도 뭐 원자재 수급에 따라서 이윤이 덜 남으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LFP 기술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 그냥 ESS 정도만 에너지 저장 장치에만 좀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LFP는 분명히 태생적으로 60kW 정도 C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셀투팩 이런 거 있어도 그래서 제가 더 영상을 올릴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LFP하고 3원기하고 비교한 영상들을 올릴 테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LFP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 그 기술 개선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게 지금 하이망간이 망간 리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실제로 에코비의 에코프로비엠의 이동채 회장도 24년 정도에 지금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LNF도 그 부분은 착실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먼 얘기예요. 사실 3년 양산은 뭐 한 2, 3년, 2년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만 이 근간을 또 흐트러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저변에는 이렇게 좀 시장을 흔드는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다시 초반으로 들어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테슬라 라인인 LNF가 더 많이 올라야 되는 날인데 초반에 에코비도 더 갔고 저도 에코비의 주주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서 기분 좋지만 저는 당연히 더 LNF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더 그 테슬라의 수혜를 제일 많이 보는 회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뭐 전기차 섹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양극재 대장주지만 테슬라 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예상이 이건데 뭐 제가 뭐 결과론이죠. 이 또 더 좋은 호재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망간 리치에 대해서 워낙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서 또 삼성 SDI의 BMW 호재가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좀 더 보게 되면은 BMW 배터리 기가팩토리 5개 건설 SDI랑 협업이 집중된다. 보게 되면은 지금 워낙 삼성 SDI가 기존의 BMW랑 요약을 해보면 BMW랑 잘 공급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그 테슬라와 그 파나소닉의 기가팩토리 단위의 큰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아무래도 5개 공장에 기가팩토리를 설립한다고 하니 기존의 업체인 배터리 공급 업체인 삼성 SDI가 주목받고 있고 최근에 삼성 SDI 사장이 미국의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 외에 추가 공장을 뭐 개설을 이제 만들 것이다 신규 공장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삼성 SDI가 사실 오늘 좀 주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 SDI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자회사도 있긴 하지만 물론 에코비와의 합작 회사인 에코프로 EM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에코비 같은 경우는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 망간에 대한 더 일론 머스크의 입 때문에 좀 더 부각을 됐고, LNF가 망간리치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둘이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워낙 그 IR을 잘 하는 에코비가 이런 것을 좀 더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BMW에 대한 이제 공장의 SDI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그 LNF 같은 경우는 그 전화사채 물량이 아무래도 수급에 조금 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LNF가 에코비보단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조삼모사 같아요. 결국에는 에코비가 많이 오르면 그 다음날 또 LNF가 오르고, 물론 이제 에코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들이 좀 제거가 되면서 좀 더 주가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어쨌든 결국은 같이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주주분들끼리 뭐 서로 이게 더 빨리 가느니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라인들이 최종 OEM이 다른, 우리가 최종 OEM이 다른데 각자 공급하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어차피 거의 겹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국내 업체한테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LN이 많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 LFB 때문에 그런 아, 또 하나 망간 리치 이런 것 때문에 그 과실을 못 가져가는 건 아닌가 잠깐 생각이 들었긴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를 굳이 평가를 하자면, 방송을 하자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이런 세 가지 원인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690달러에도 많이 샀었고 700달러 이상에서도 계속 샀었는데, 지금 뭐 천슬라까지도 왔었으니까 그래도 짧게 20% 이상씩은 올라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억 단위로 좀 이익을 보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영상을 만약에 못 보셨으면 정말로 저는 구매자 입장에서 뭐 어렵게 표현을 안 하고 영상도 올렸으니까, 이거는 혹시나 못 보셨던 분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장주에서 모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는 기존은 저는 테슬라와 다른 뭐 포드나 GM 이런 거는 전기로 가는 자동차와 전기차와 엄연히 다르다. 테슬라는 전기차에는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뭐 어차피 개인 이야기니까 다른 부분은 분명히 좀 더 전기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테슬라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IR 담당자와의 얘기도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사실 IR 담당자랑 얘기들은 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좀 막 뭔가 그 사람의 뭐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한데, 좀 간접적으로만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음, 잠깐만요.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없어서 잠시만. 그리고 또한 뭐 LG화학하고 엔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점에서 많이 회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굉장히 엔솔 같은 경우도 국내 배터리 대장주로서 좀 같이 가져야 이렇게 좋은 부분이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요즘에 미국 매크로도 좀 회복을 하면서 숫자에 집중하는 시기, 이제 1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는 양극재 회사라든지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회사들, 전에 이런 회사들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LNF와 테슬라 라인을, 테슬라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차질 없는 테슬라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LNF가 좋은 실적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의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계속 쇼티지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유사하게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그 주로 LNF 담당자랑 얘기를 한 부분은 망간 리치를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제가 기억을 다시 돌려보면 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망간 리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배터리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셀의 업체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효율이 좀 잘 안 나와서 실제 마그네치란 양극재를 공급해도 다른 거랑 다 조합을 해서 이 자동차를 굴릴 수 있을 만한 출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개발이 사실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납품을 해도 아직은 당장 어, 실현이 아직 어려운 그런 약간 몇 년 뒤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뭐 저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구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안심? 뭐 이렇게 저는 하이니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이니켄 있고 겔 있고 망간리치가 있다고 하면 LFP를 나중에 대체를 해줘가지고 아니면 이게 상, 중, 하가 될지 아니면 상하에 돼서 망간리치가 LFP를 잠식을 할지 저는 잠식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잠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싹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트래킹하면서 기술의 진보 사항을 보면서 좀 하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뭐 다결정 양극재가 지금 96%까지 와 있다고 해요. 이 기술이. 그래서 지금 양산하는 거는 90% 정도의 니켈, 하이니켈을 하고 있지만 96%의 기술까지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다. 지금 셋업체에서 지금 공급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니켈, 하이니켈 분야에서는 LNF 에코비가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오늘 IR 저희 김철중 연구원님이 그 대표랑 주주총회 이후에 IR 쪽 직접 만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LLF의 좋은 리포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질문 드렸던 게 단결적 양극재에 대해서도 기술이 진보된 부분을 좀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단결적 양극재는 좀 설명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90%대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을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이 공장 같은 경우는 5월에 3월에 지금 완공이 됐는데 준공이 됐는데 한 6월 말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 5월 정도 생각했는데 6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잠깐 내려가겠지만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우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너무 또 길어지면은 또 지루해 하시니까 제가 또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 시황 마감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은 또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또 다른 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